한교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오는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교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교수 매니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링크가 하나 가고요. 링크 타고 오시면은 여러 콘텐츠들이 매일같이 시황 정보 올라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현재 시각 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리뷰도 해볼 텐데 DB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주들이 요즘 잘 가고 있어서 그쵸. 제가 뭐 달릴까 말까 시간에도 달려야 됩니다라고 전해드렸거든요. 그중에 DB하이텍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멀고요. 지금 종목들의 시세가 좀 많이 났고요. 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수도 좀 많이 올라서 경계감들도 좀 가질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많이 올랐지 않을까라는 경계감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장이 조만간에 폭락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매수를 좀 주춤했던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쯤 그분들이 좀 조바심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대기 매수를 기다렸던 분들이 쫓아가면서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군들의 시세 분출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DB하이텍의 주가는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 기존의 반도체 장비들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 종목도 은근하게 늦은 것 같으면서도 꾸준하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왔죠. 결국에 밀집된 플랫폼을 형성한 상태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 반등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측면이겠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DB하이텍을 중심으로 그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 종목 자체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보셔야 돼요. 시장 자체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이 종목도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이렇게 아직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과 함께 밀릴 때는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올라갔기 때문에 익절가를 제가 26,500원 정도까지 상향 조절할 테니까 익절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홀딩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에로티베큐이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현재 테크윤의 주가 그리고 PSK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갑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완만하게 오르다가 본격적인 시세를 터뜨리는 시장의 주도 섹터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로티베큐도 늦게 올라서 이제 탄력이 본격적으로 붙는 형태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테크인같이 많이 올랐던 종목이 부담이 되면 못 올랐던 이제 시작하는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을 단행하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는 장대형 목표를 세우면서 본격적인 주가 급등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목표가 달성했는데 말씀드렸죠.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단타를 치면 안 됩니다. 아직은 홀딩하시고 밀릴 때는 아직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5G 관련주 KMW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G 관련주가 아침 초장에 살짝 반등세를 보였다가 살짝 밀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5G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아침 초장의 반등과 더불어서 눌리면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좀 진정되고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앞으로 글로벌 국가들이 5G 투자를 본격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들의 반등세, 5G 관련된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도 가다가 고점 물량 받고 답답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분들도 답답해서 털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제 판단은 지금 이 구간은 털어내는 구간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가 플랫폼 형성하고 2단 반등세를 보였듯이 이제 이들 종목도 플랫폼 형성하고 2단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KMW에서 HFR 같은 대표적인 5G 관련주들은 아직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까지 목표 주가 6만 원 달성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 종목도 갈 길이 좀 남아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볼까요? 한교수의 한큐, 오늘의 시장도 한큐로 정리해 주시죠. 자, 오늘 한큐는 신고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신고가 어떤 뜻인지 궁금한데, 우선 우리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680선 위까지 올랐어요. 네. 700까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신고가가 나와줄까요? 일단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 신고가 나왔고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자, 이 신고가 시세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신고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올라갔다가 약간 출렁출렁거리는 구간에서 지수 폭락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경계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좀 조바심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 이 구간을 털어내야 되는 구간이냐, 아니면 본격적인 추가 상승이 시작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구간들인데, 자, 미국의 나스닥 차트 일봉을 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제가 그림을 참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자, 지금 나스닥 지수가 역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5일 평균선을 깼다가 그랬던 주가가 미국 증시가 한 번에 다시 이 5일 평선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박스권 밀집대를 상향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밀집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라든가 S&P 500 지수는 다우 지수라든가 S&P 500은 나스닥 시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나스닥 시장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에서 분명히 IT 섹터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증시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나스닥 시장 첨단 기술주들이 앞으로 산업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 시장과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도 지금 이제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제 저기 고점이죠. 저기가 바로 이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됐던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부터 한국 증시가 급락이 시작됐었죠. 이제 코스닥 시장도 거기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다가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플랫폼이 형성되면서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서웠던 분들이 많습니다. 시황을 모르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무서워서 주식도 못하고 주식을 털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시장의 흐름을 알게 되면 이 구간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결국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도 높은 반등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완만하게 올랐습니다만 탄력이 붙는 이런 형태가 됐고요.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주식이 단기적으로 올라서 무서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따라붙는 그런 매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히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약화되고 있고요. 더 큰 부분은 경제 재기대한 조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나스닥 시장과 국내 증시의 반등장을 이끌어내는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경제가 재개됐을 때 글로벌 국가들이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바로 미래 성장 산업, IT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할 겁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첨단 기술들의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 증시는 전형적인 IT 주도주의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주도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가 될 이유. 또 한 가지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나흘째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입니다. 개인들만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라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앞에서 끌어주는 장세가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유동성이 뒤에서 밀면서 가는 종목이 더 탄력적으로 가는 이런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스닥의 신고가 그리고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통해서 IT 쪽을 우리가 꼭 빼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의 한 수,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을 미리 점쳐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 이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자, 추세 추종을 하겠습니다. 추세 추종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에 겁먹지 말고 계속 따라가고 믿어보자. 그렇죠. 그겁니다. 네. 아까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부분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엔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펀더멘탈이 없습니다. 돌발적으로 악재가 나온다든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악재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지금같이 지난번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부각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무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 그림을 하나 잠깐 보시게 되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5일 평균선과 11선 주식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한 무서워하지 말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는 종목은 잘 들고 있어야 되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걱정거리가 있었었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의 파우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간염병 연구의 권위자라고 하죠.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의 방역 당국에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 걸로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중국 연구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를 바탕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명분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도 트럼프기 때문에 경계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좀 사라지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을 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 장세를 보였던 상태에서 미국과 한국 글로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뿜어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증권시장을 경험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한꺼번에 증권시장에 이렇게 뿜어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유동성들이 증시가 살아나고 또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도 안 좋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오는 것이고 은행에 넣어봐야 뭐 이자도 없죠. 은행에 있는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유동성들이 바로 증시의 상승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고 경계하지 말고요. 말씀드렸죠.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가지고 수익이 난 분들은 많이 올랐다고 성급하게 털지 말고 일부 정도만 털고 나머지는 가져가고 이제 주식을 못 잡았던 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섹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추세가 최소한 5일선 중심의 상승 추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도체와 5G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종목들이 시장의 축을 형성하는 만큼 IT 섹터에 대한 관심 높여가시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이오 제약주의 반등세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순환 반등 성격이 큽니다.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짧게 치는 매매 전략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거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세가 붕괴되기 전까지 긍정적이다. 우리는 이 추세를 추종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무리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다음 주를 기다려볼까요? 한 큐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종목은 제가 JT라는 종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JT, 저희 증시오늘과내일에서 오랜만에 소개가 된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네. JT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제가 지금 한 큐에서 그러니까 추세 추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네.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 종목도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고 상승 추세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JT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로서 일단 보셔도 될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고요. 반도체 장비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저평가되고 퍼가 지금 현재 5배에서 6배밖에 안 되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도 실적 자체가 순이익을 기준으로는 100% 이상, 지난해는 이미 200% 이상 증가세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랬던 종목이 바로 이렇게 폭락이 났었죠. 그 전에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역시 다른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갈 때 급등이 났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폭락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 역시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완만하게 올랐는데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플랫폼 형성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죠. 아직은 탄력적이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의 반대세가 조금씩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상승 초동 계정으로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측면이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분석은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실적 호전 기대감이 있고 더 먼 측면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긴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오늘 3시를 기준으로 현재가 정도 선에서 역시 매수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뭐 다음 주 중에서도 장중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역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높이지 않고요. 일단 목표가 직전 고점 가격에 8,000원 정도까지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자, 5,6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보셨죠? 이렇게 IT주들의 상승세가 한번 나타나주면은 전고점을 향해 꾸준히 올라갑니다. JT 여전히 가능하고 목표주가 8,000원, 순저가는 5,600원 제시했어요. 이외에도 한규수 매니저와 친구 될 수 있는 방법 하단 보고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